여러분,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. 네, 오늘은 한번 옛날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연전연폐 부채 대책이라고 해서 10년간 19번 빚 정책의 흑역사를 한번 볼게요. 옛날 뉴스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. 이명박 때 4번, 박근혜 때 8번, 문재인 때 7번의 부채 대책이에요. 지난해 6월 말 가계대출의 잔액 1,800조 원을 돌파했고, 가처분 수도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200% 돌파했죠. 전년 대비 증가폭도 최대라서 OECD 중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. 뭐 지금은 더 가계대출 잔액이 더 늘었겠죠. 그래서 연도별 가계대출 부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이 전부터 나와 있는 건 안 나와 있고요. 여기 600조 때부터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, 문재인 정부 있는데 이렇게 600조 있던 게 한 1800조로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고 뭐 계속해서 점점 증가했어요. 가계대출, 가계부채 자체가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밑에 내용을 볼게요. 자, 가계부채 관리 실패. 맨날 나온 얘기죠. 정권 말 국정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에요. 16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고 합니다. 당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가 이제 소비를 위축시키고 한국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어요. 또 정권 교체 후 4년이 지난 현재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좀 옛날 뉴스니까 자 가계부채 관리 실패는 국가 이슈라고 합니다. 의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급격하게 진행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실수요자 대출 막아 피해를 키웠다고 질책했다. 예를 들어서 중도금 9억 원 넘어가면은 대출 안 나오죠. 중도금 대출 9억 원 넘어가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이 안 나와요. 그래서 그리고 전세 대출도 작년에 막았었죠. 그래서 이 전세 대출도 막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DSR을 통해서 이 서민들이 진짜 필요할 때 쓰는 이 카드론 자체도 여기 DSR 40% 들어갔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진행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이 실수요자 대출을 막아서 피해를 키웠다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자, 정권별 가계부채 규모와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이제 2008년에서 2013년, 박근혜 13년에서 17년, 문재인 17년에서 21년 6월 말 기준이에요. 그래서 각각 4번, 8번, 7번의 부채 대책이 나왔고 이 각 대책에 의해도 가계부채 급증세는 꺾이기는커녕 역대 최대 증가폭을 매년 경신했어요. 그래서 이 가계부채 규모는 이명박, 박근혜, 문재인 집권 때 각각 한 298조, 한 378조, 한 463조 늘어서 올해 6월 말 이게 이제 21년 뉴스일 거예요. 자, 한번 밑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, 21년 10월 뉴스니까 21년 그 기준으로 6월 말 가계대출 사상이 처음 1,800조를 돌파를 했다. 그리고 가계의 소득으로 부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지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매해 연속 올라서 꼭지예요. 그래서 지난해 200%를 돌파했고 박근혜 정권 말 114.5포인트보다 26%포인트 높아졌다. 전년 대비 증가폭 역시 12.5포인트로 16년 12.2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간 신용, 이제 명목 GDP라는 게 있고 명목 GDP 증가율이 있고 민간 신용 증가율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씩 계속해서 이렇게 2000년도에서 21년도 4분의 1분기가 4분기에서 1분기겠죠. 그게 계속 증가하면서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민간 신용 증가율도 뭐 이렇게 조금 약간 감소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살짝 올라갔다가 하는 거고 명목 GDP 증가율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 민간 신용 요 파란색 자체는 여기 적극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민간 부채의 국내 그 요 내용 그 부채 자체는 GDP의 2배 수준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민간 부분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현재 216%로 역대 최고다. 그래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수요 확대,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자금 확보 노력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반면 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큰 폭의 가계 부채와 증가세가 올라가고 있고 높은 주택 가격 오름세에 따라서
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갭과 주택가격 갭도 이제 계속해서 수준 요게 계속 올라가는 얘기겠죠.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수차례 시행한 금융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.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에 가까웠다고 하면서 주거 서비스 비용이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추가적으로 파생된 만큼 부동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채도 못 잡는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현 정부가 이제 규제가 좀 많아졌어요.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뀌겠지만요. 규제를 하는 것에 의도는 좋습니다. 이제 전세를 잡고자 임대차 3법을 발의를 했었죠.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? 집주인들은 5%까지 못 올립니다. 하니까 집주인들이 아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폭등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왔었고 실거주 아니면은 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만 좀 더 지속되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경향도 생기고 그래? 5%밖에 못 올려? 그럼 5%밖에 못 올리면은 딴 거 올리지 뭐 관리비를 더 받든지 뭐 따로 이제 전세를 5% 올리더라도 그것보다 더 받는 월세를 올린다든지 약간 월세를 또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피해가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소형 아파트들도 엄청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 세금 혜택도 세금도 많이 혜택도 받고 안 내게 되니까 이런 것도 오르게 되고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댓글에 이 정부에 대해서 또 저 정부에 대해서 불평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때 어떤 정부가 정책을 냈을 때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공공주택이라든지 기본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살 수도 있겠지만은 양질의 그런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규제 정책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잡을 수는 있습니다. 이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원리와 그다음에 이 가격 규제를 하는 것은 조금은 그 시장을 잡을 수 있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권별 아파트 가격 집값만 보셔도 물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.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여러분 안녕.